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장 초반에는 무려 9%나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 현재는 극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가가 이제 낮춰질 때마다 계속 이제 하방에서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계속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했던 이 11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맞고 현재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쌍바닥을 이야기하고 나서 수익이 정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극대화가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매도가 다시 강하게 발생하니까 정말 주포들은 개인들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현재 주가를 공포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신 대로 저는 이제 아직 확인해 봐야 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물량을 이제 보유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즉 현재 자리 저항대 걸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전환 지속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SK하이닉스 과연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추가 반등이 가능한지, 우린 도대체 어디서 엑시트를 노려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돌파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 역시도 주포들이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음봉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계속 이때도 트랩이지만 현재 음봉도 속임수 트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털어먹을 때까지 다 털어먹고 그리고 올려도 올려야죠. 그래서 항상 공포 뒤에 오는 이 반등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V자 반등으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지그재그식으로 흔들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즉 이미 꺾여버린 이 시장에 대한 투심과 현재 쌓여있는 이 악성 매물 때문에 상승이 시원하게 직진으로 가진 않고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흔들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왔었던 거는 지독한 이 하락 추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이 추세대 안에서만 단발성 거래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분봉을 보게 되면은 그 흐름 마지막에 어떤 게 보이냐면 그 저항대를 뚫어내는 돌파의 갭이 오늘 나오긴 나온 거예요. 자, 항상 그러니까 돌파라는 게 여러분들 진행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항상 이 추세대에 대한 다시 지지라는 거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가도 간다는 거예요. 이 돌파를 만드는 순간에서조차도 세력들은 이 개인들을 털어먹는 이 털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대에서 이런 페이크성의 돌파도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의 경우 수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 돌파는 지지를 테스트하는 돌파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하락하던 주가에서 전환을 만들 때는 쌍바닥이나 역회된 숄더를 만들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갑니다. 심지어 이 국면이라고 저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현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 상당히 중요한 돌파 자리에서 매번 이 같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자, 과거에도 하나의 작은 추세대를 만들고 돌파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뭐가 나왔죠? 네, 급격한 매도가 진행이 됐더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맥점에 회복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유지를 하면서 추세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자리도 보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항을 받다가 어떤 식의 돌파가 나왔죠? 네, 똑같이 갭 상승으로 인한 시가 돌파. 돌파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지독한 눌림이 꼭 발생해서 다시 추세 상단에 터치를 하더니, 자, 앞전에 보여드렸던 모습대로 이 맥점을 유지를 하면서 유유히 갈 길을 가더라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눌림은 매번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음봉들은 대부분 페이크성 매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주포들이 노리는 그림은 이 지독한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이미 상당히 매도에 길들여진 이 개인들에게
이번 돌파 역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힘이 약하구나, 반등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구나라는 이 약세의 흐름을 인식을 시켜주면서, 그럼 이 앞전에 끝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 역시 퍼져나오게 되면서 그 물량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같이 이제 밑바닥에서 잘 잡은 사람들도 10몇 프로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거의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공포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면 수익이 반토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을 하게 돼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타 물량들도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아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중에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전히 조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이 쌍바닥에서도 매수를 못했지만 조정을 보고 더 매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따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첫 반등에서는 이런 조정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첫 전환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약세로 보이는 형태의 음봉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역시 뭐라고요? 네,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담기 위한 주포들의 아주 악랄한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흐름은 이제 수급도 뒷받침을 좀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보면은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무려 3조 5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또 거의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죠. 즉 장중에 나오는 이 매도세에 대한 물량들이 결국 또 이 개인들의 탈출 물량이나 투매 물량이다라는 거죠. 그 물량을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전부 또 쓸어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오늘 돌파적인 흐름을 만들긴 할 건데 그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개인들은 무서워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박스를 복귀를 해보면 결국 이 구간에서 전부 털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차곡차곡 매집을 한 건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갈 길을 가더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외인 수급이었습니다. 집 나간 외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 외인들이 다시 밑에서 사모고 있는데 우리가 저점이 이제 이탈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덜컥 무서워가지고 미리 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 이 일주일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는 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매도 전환을 한 건 개인이더라는 거죠. 개인들이 사면 주가는 밀리죠. 외인들이 팔면 주가는 밀리죠.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들이 매수할 때는 이 상승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상당히 수급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이 전환에 대해 현재 무기를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내일의 방향성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빠르게 회복을 해서 맥점을 다시 타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린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유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드렸죠. 돌파가 되고 나서 순간적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며칠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제가 계속 노리는 흐름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깨지고 나서 일시적 하락은 나오지만 유지가 되는 흐름, 그 속에서의 상승세, 현재 같은 그림을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물론 시나리오들을 흘러가기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주식이란 게 항상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깨지는 시나리오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린 그 흐름이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과감하게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은 그러니까 자금의 이탈과도 같은 거예요. 최근 추세대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일시적 돌파가 나왔는데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하고 깨지는 라인에서,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깨지는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 엑시트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 건데, 내일 추세대를 깨버리는 좀 더 강력한 매도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저점에 대한 위협을 다시 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린 또 다시 한번 이 엑시트를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결국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 대응이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이탈이 이제 빤히 보인 상황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또 엑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껏 바닥에서 잘 잡아낸 수익도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 기술적 반등으로 누군가는 또 손실을 줄여놓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부분은 또 저 반납하게 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 기회비용도 날리고
다시 이 악성 매물대에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바로 강세 흐름이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는 되어 있긴 합니다. 안착인지 깨지는 시점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결국 피 같은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유지를 못하고 이탈이 되면 다시 추세대를 훼손하게 되면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오늘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이제 자리를 만들고 나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내일장이 열리고 나서 만약 이제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점 분봉을 타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 하시라고 문자를 남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타고 가던 흐름이 꺾인다면 맥점이 깨진다고 하면 그땐 제가 또 어김없이 이 엑시트의 신호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에 대한 매수타점 그리고 깨지게 되면 도망쳐야 될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맥주코치는 현재 저항대에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 실전 거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